54페이지 조선의 대외관계입니다. 조선이 주변의 나라, 일본, 그리고 중국, 북방의 여진족하고 어떠한 관계를 맺어왔는지를 볼 건데요. 먼저 중국의 왕조 변천을 보면 송, 원, 명, 청. 송은 한족, 원은 몽골, 명은 다시 한족, 청은 여진이 세운 왕조입니다. 우리가 고려일 때 중국에는 송나라, 원나라가 있었죠. 우리가 조선일 때 중국에는 명나라, 청나라가 있습니다. 청나라는 17세기경에 세워지는 왕조입니다. 조선의 대외관계는 중국, 특히 명나라하고는 4대 관계였다고 볼 수 있고요. 4대. 그리고 여기 일본이나 여진하고는 교린 관계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선의 대외관계 하면 4대 교린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4대 교린. 본문 보도록 할게요. 4대 교린. 자, 먼저 명나라와 관계를 보겠습니다. 조선과 명나라는 조공 책봉 체제를 바탕으로 하는 4대 외교, 4대 관계였다. 4대라는 말 자체는 작은 나라가 소국이 큰 나라를 섬기는 거를 4대라고 해요. 그러니까는 조선은 명나라를 4대 했단 말은 섬겼다는 거겠죠. 자, 이 4대 외교는 조공과 책봉을 바탕으로 합니다. 조공이라는 거, 책봉이라는 게 뭐냐면 먼저 책봉을 볼게요. 조선의 왕이 새로 즉위를 해요. 그러면 우리는 중국의 명나라 황제가 조선 왕을 책봉을 내려주는 거야. 자, 책봉은 국제적으로 국왕의 지위를 인정받는 형식적인 절차야. 그러니까는 조선에서 새로운 왕이 즉위를 했을 때 명나라의 황제로부터 책봉을 받아야지만 대외적으로, 외교적으로, 국제적으로 국왕의 지위를 인정받는 거예요. 이게 책봉이고, 조공이라는 거는 우리 조선이, 그러니까 작은 나라가 조선이 명나라에 사신을 파견을 해요. 사신을 파견을 하면서 명나라 황제에게 조공을 바칩니다. 조선의 어떤 특산물이나 이런 진상품들을 이제 명나라 황제에게 바치는 행위를 조공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조공, 책봉을 바탕으로 하는 4대 외교를 펼쳤다는 겁니다. 어디하고는 명나라하고. 이거는 여러분 당시 우리나라 조선뿐만 아니고 동아시아에 그러니까는 명이 있으면 이 동아시아에 조선 말고 여기 베트남도 있을 것이고 여러 주변의 나라들이 있겠지, 그지? 명나라 주변에 여러 나라들, 명나라와 이 주변 국가 간의 외교 관계였다고 보시면 돼요. 조공 책봉을 바탕으로 하는 4대 외교는 명과 주변 나라들 간의 하나의 외교 질서였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음, 일본 여진하고는 무슨 관계? 교린. 교류하다, 이웃린자입니다. 이웃과 교린하는 거. 4대는 작은 나라가 큰 나라를 섬긴다는 의미가 있다면 교린이라는 거는 조금 대등한 의미가 있어요. 대등한 관계 속에서 교류를 하는 거지. 자, 교린 관계는 다시 크게 회유책과 강경책으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여진을 볼게요. 자, 회유책입니다. 귀순을 장려한다. 그러니까는 여진족이 조선에 여기
국경 지역에 살면서 계속 조선 지역을 이렇게 조선으로 들어와서 뭐 약탈을 하고 하는 거야. 그래서 차라리 너네가 조선으로 귀순을 해라. 조선의 백성이 되면 너네에게 관직을 줄 수도 있고 너네에게 토지를 줄 것이고 너네에게 살 수 있는 집도 줄게 라고 하면서 귀순을 장려하기도 하고, 두 번째는 국경 지역에 무역소를 설치를 해서 공식적으로 무역을 하도록 한 겁니다. 너네가 필요한 물건이 있으면 공식적으로 무역을 해서 너네가 필요한 물건들을 가져가라 이런 거죠. 자, 그러는 한편 강경책을 쓰기도 하는데 세종 때입니다. 자, 여기 백두산이 여기 있죠. 여기 이제 압록강이겠지. 압록강 주변에는 사군이라고 하는, 그리고 여기 두만강이죠. 두만강 유역에는 육진이라고 하는 거를 개척을 해서 사군과 육진을 개척을 해서 여진족이 더 이상 조선의 영토를 넘나들지 못하도록 강경책을 구사했습니다. 그래서 여진족에 대해서 귀순 장려 무역소 설치한 거는 회유책을 쓴 것이고, 사군 육진을 개척한 거는 강경책을 쓴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일본하고의 관계를 볼게요. 자, 일본이 여러분 우리 고려 말 조선 초에 일본이 굉장히 이제 혼란스러운 시기였어요. 일본 자체가. 그래서 일본의 많은 외구 집단들이 우리 여기 해안가뿐만 아니고 저기요 중국의 해안가까지 이렇게 침략을 하거든요. 왜구라고 하면 쉽게 말하면 해적 집단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고려말 조선 초에 우리 여기 바다 쪽에 남해안 쪽으로 왜구들이 굉장히 많이 침략을 해요. 그래서 세종 원년 때 왜구의 침략을 막고자 왜구의 근거지가 되었던 스시마섬, 그러니까 대마도 여기 스시마섬을 직접적으로 우리가 토벌하게 되는 거지. 여기 대마도인데요. 여기가 이제 왜구의 근거지라고 해가지고 여기를 직접 토벌하게 됩니다. 언제? 세종 때 이종무라는 인물을 통해서 스시마섬을 토벌하게 합니다. 스시마섬을 토벌한 거는 일본에 대한 강경책을 구사한 거겠죠. 강경책을. 그러는 한편 왜구가 계속 침략을 하니까는 그래, 너네 차라리 우리가 항구를 열어줄 테니까는 이 지역에 와서 너네가 필요한 물건들은 교역을 해가라 한 거지. 어디? 부산포, 제포, 연포, 오늘날의 부산, 그리고 창원, 그 다음에 울산, 여기 이 세 군데 지역을 열어주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를 이제 삼포라고 하는데, 삼포를 개방을 해서 교역을 하도록 한 거죠. 이거는 일본에 대해서 회유책을 쓴 거라 볼 수 있습니다. 자, 정리할게요. 조선의 대외 관계는 4대 교린입니다. 명나라하고 우리는 4대 관계를 맺었고요. 그 다음에 여진, 일본하고는 교린 관계를 맺었어. 그리고 이 여진에 대해서는 회유책과 강경책을 썼고, 일본에 대해서도 회유책과 강경책을 썼습니다. 귀순 장려, 무역소 설치, 사군 육진 개척, 삼포 개항, 스시마섬 토벌,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이제 임진왜란을 볼 건데요. 자, 임진왜란 일단은 1592년에 일어났지요. 임진왜란을 기점으로 해서 우리는 조선 전기, 조선 후기 구분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임진년에 1592년 임진년에 왜구들이 조선을 침략을 해서 난을 일으켰다고 해서 임진왜란이라고 하는데, 외인들이 조선에 들어와서 난을 일으킨 것이 처음이 아닌 거지. 1592년에 처음으로 일본이 난을 일으킨 게 아닙니다. 그 이전부터
국경에 자주 그 이전부터 이제 자주 소란을 일으켰다고 나와 있지요. 대표적으로 삼포회란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을묘외변이 있어요. 자, 우리가 이제 삼포를 개방을 해가지고 교역을 허용을 했잖아요. 그러면 이 부산포, 제포, 연포 지역에 일본인들이 많이 거주를 하게 된다는 말이야.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 삼포 지역에서 일본인들의 수가 증가를 하게 되고 이 일본인들이 결국 이 삼포 지역에서 소란을 일으키는 경우가 발생을 했다는 거죠. 삼포회란. 중종 때 있었고요. 자, 삼포회란이 발생을 하자 우리는 이제 비변사, 삼포에서 외인들이 소란을 일으키자 긴급하게 이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비변사라는 기구를 설치하게 됩니다. 비변사라는 기구를 설치해요. 그러니까는 비변사라는 거는 어떤 국방상의, 군사상의 문제가 발생을 했을 때 이거를 전담하는 기구입니다. 국방의 문제를 전담하는 기구야. 삼포회란이 발생을 하자 비변사를 설치를 해서 이 삼포회란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 거예요. 오케이. 그리고 나서 여러분 명종 때 되면 명종 때 외인들이 조선을 대대적으로 침략하는 사건이 있어요. 외변이지, 외변. 자, 명종 때 외인들이 저쪽에 전라도 해안가 이 지역에 여기 이제 침략을 합니다. 60여개 이제 배를 이끌고 조선의 해안을 침략을 한 거죠. 을묘외변이라 하는데 굉장히 규모가 컸습니다. 이제 외인들이 이렇게 대대적으로 침략을 하니까는 이 비변사의 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었던 거지. 삼포회란이 발생을 했을 때는 을묘외변 이전에는 어떤 외인들이 소란을 일으켰을 때만 비변사를 설치를 했었는데, 그런데 을묘외변을 계기로 해서 이 비변사가 이제 임시기구가 아니고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임시적으로 설치되는 기구에서 상설기구로 변합니다. 상설, 그러니까 늘 있는 기구인 거지. 늘. 비변사라는 기구가 이제 늘 있는 거야. 늘. 자, 임진왜란이 발발하기 전에 16세기 경에 이렇게 삼포회란, 을묘외변 이런 게 있었다는 거. 그리고 비변사의 기능이 강화되고 있다는 겁니다. 강화되었다는 거예요. 자, 임진왜란의 배경 보겠습니다. 배경. 자, 임진왜란이 발발하기 직전에 일본은 전국시대라 해가지고 그는 일본 내부에서 전쟁이 일본의 주도권을 두고 일본 내부가 분열이 돼가지고 다툼이 있었거든. 그런데 이 분열된 일본을 전국시대를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이제 통일을 한 거예요. 통일을 하고 난 이후에 도요토미는 대륙을 침략을 하겠다는 야욕을 가지고 그 다음에 자신들에게, 그러니까 도요토미 히데요시에게 동조하지 않는 세력들을 그러니까는 불평 세력, 그렇지. 이 불평 세력의 관심을 다른 데로 밖으로 돌리기 위해서 조선을 이제 침략을 하는 거지. 원래 도요토미는 대륙 침략이 본래 목적이었지. 그래서 조선에게 야, 우리가 지금 대륙을 침략하려고 해. 근데 너네가 길을 좀 빌려줘야 되겠어. 길을 빌려줘. 정명가도. 길을 내어줘. 라고 하면서 조선을 침략하게 된 거죠. 1592년 4월입니다. 음력 4월. 조선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당시 임진왜란이 발발했을 때 조선의 상황을 보면 우리가 먼저 조선에 사신이 파견이 됐었거든요. 임진왜란 전에.
조선에 사신 두 명이 이제 일본을 갔다 와서 이제 선조 당시 조선의 왕이 선조에게 보고를 하는 거지. 일본이 곧 쳐들어올 것 같아요. 한 명은 이렇게 말해. 그리고 나머지 한 명은 아니 일본은 절대 침략하지 않을 거야. 서로 상반된 보고를 하는 거죠. 상반된 보고를 해요. 쳐들어올 줄 알았을까? 몰랐을까? 여튼 임진왜란이 일어나기 직전에 조선의 상황은 어땠냐면 군력이 굉장히 문란해지면서 국방력이 약화돼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조선은 조선의 양인들은 이 군역에 의무를 져야 돼. 그러니까는 16세부터 60세까지의 성인 남성들은 군사적인 의무를 행해야 된단 말이야. 그런데 임진왜란 직전에 조선은 실질적으로 입역을 하지 않아요. 군역의 의무를 내가 지지 않아. 그러니까는 내가 군사적인 훈련을 받는다거나 그렇지가 않아요. 내가 국가에 포를 내고 내가 실질적인 군역을 지지를 않아요. 그러니까는 조선은 실질적으로 싸울 수 있는 군사도 없을 뿐더러 군사력 자체가 굉장히 약했고 국방력이 전체적으로 해이해져 있는 상태였습니다. 반면에 일본 같은 경우에는 전국시대가 근 100년 동안 있었거든요. 계속 싸운 거야. 그러니까 전투력이 높아져 있는 거야. 그리고 조선을 침략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나름의 전술체제도 정비를 하고 나름의 이제 태세를 갖춰가지고 조선을 쳐들어오는 거지. 그리고 일본 같은 경우에는 조총이라고 하는 무기도 있었어요. 자, 1592년 음력 4월 일본이 쳐들어오게 됩니다. 부산으로 쳐들어오게 되는데요. 일본은 여러분 세 갈래 길로 쳐들어오게 됩니다. 이렇게 쳐들어오고 이렇게 가고 이렇게 이제 갈 건데 자 먼저 부산으로 들어옵니다. 부산으로 들어와요. 자, 부산으로 들어와서 우리가 부산에서 이제 부산에서 정발이라고 하는 부산 첨사가 있었거든요. 부산 관리가 이제 일본에 맞서 왜군에게 맞서 싸웠지만은 끝끝내 부산성이 이제 함락이 됐고 이제 쭉쭉 올라갑니다. 자, 일본군이 외놈들이 쳐들어왔다는 소식이 한성에 도달하게 되고 그래서 조선 정부에서는 신립 장군을 충주에 보내게 됩니다. 신립 장군을 충주에 보내요. 이 신립 장군이 충주에서 일본과 싸우게 되는데 탕금대 전투가 있어. 충주의 탕금대에서 신립을 중심으로 하는 조선군과 그 다음에 일본군이 싸운 거지. 우리 조선군이 집니다. 지고. 그러니까는 충주가 지금 문이 열린 거예요. 그죠? 자, 충주는 한양으로 가는 길목이기 때문에 충주가 탕금대에서 우리가 졌다는 말은 일본이 이제 곧 한양으로 쳐들어간다는 말이겠지. 우리의 선조, 당시에 우리 조선의 왕이었던 선조는 그래서 파천을 떠납니다. 어디로 갑니까? 의주로 가죠. 의주로. 선조가 의주로 파천을 갑니다. 지금. 자, 한성도 함락이 됐고 이제 평양까지 왜군들이 들어가게 됩니다. 평양까지. 자, 우리 조선 의주는 여러분 발만 한 발짝 내디디면 바로 명나라 땅이지. 그지? 자, 명나라에게 도움을 요청을 했고 명나라 군사가 넘어옵니다. 이여송이라고 하는 인물이 군사를 이끌고 이제 옵니다. 명나라가 왜 참전했어요? 왜? 그렇지. 일본은 조선이 목적이 아니고 대륙 명나라를 침략하는 게 목적이야. 명나라 입장에서도 이 명나라에 들어오기 전에 조선에서 왜군을 막아내는 게 좋지 않겠어요? 그래서 조선 땅에서 일본을 막아내기 위해서 군사를 보낸 거지. 자, 평양성 전투. 자, 여기 평양성 전투에서 이 명나라 군과
그 다음에 조선의 연합군이 일본하고 맞서 싸우는데 일본이 져요. 그러니까는 조명연합군이 평양성을 되찾습니다. 그럼 쭉쭉쭉쭉 내려가야 될 거 아니야. 그치? 그런데 평양성을 되찾고 내려갑니다. 내려가는데 여기 벽제관 전투라는 곳에서 벽제관이라는 곳이 있는데 이 벽제관 전투에서 일본한테 져요. 그러니까 우리 명나라가 벽제관에서 져요. 지니까는 다시 평양을 돌아가요. 그러니까 명나라는 굳이 여기서 평양 정도만 내가 막아내도 명나라는 손해볼 게 없잖아요. 그죠? 원래는 명나라 군사가 이까지 내려오면 같이 힘을 합쳐가지고 한성을 되찾으려고 했거든? 누가? 이 권율 장군이. 그런데 명나라 군이 벽제관 전투에서 패하자 다시 올라가 버렸잖아. 빽해버렸잖아. 그래서 권율 장군은 여기 사방에서 일본에게 지금 가로막힌 상황에서 일본에게 대항해서 싸우게 되죠. 그게 그 유명한 행주대첩이죠. 그죠? 자, 지금 과정이 어떻게 되냐면 부산이 함락이 됐어. 그 다음에 우리가 탕금대에서도 우리가 패배했어. 그죠? 자, 그리고 한양이 지금 점령이 됐어. 자, 명군 참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디 되찾아요? 평양성 되찾습니다. 그리고 나서 자, 평양성을 되찾고 나서 우리가 1593년 한 4월 5월경 되면 우리가 한양도 되찾아요. 이때부터 이제 1993년 5월부터 해서 93년 5월 이쯤부터 해서 휴전회담이 들어갑니다. 3년 정도 명과 일본 사이에서 휴전회담이 들어가요. 자, 본문 잠깐 볼게요. 자, 여기 20여일 만에 한성을 빼앗겨도 나오죠. 자, 그 다음에 명군과 함께 평양성 탈환을 합니다. 자, 남해안 일대로 밀려난 왜군은 휴전회담을 제의하였으나, 자, 지금 1593년부터 휴전회담이 전개가 됩니다. 그런데 명나라와 일본 사이에서 휴전회담이 전개되는데 서로 기브앤테이크가 맞지 않아. 일본이 명나라의 어떤 공주를 일본 국왕에게 일본 왕에게 시집 보내라고 일본 후궁으로 드릴 것을 요구를 하고 또 조선 사도 영토를 할양하라고 뭐 요구를 하고 일본이 터무니없는 요구를 하고 그다음에 뭐 자기가 이겼다고 하고 명나라는 자기가 또 이겼다고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는 서로 이해관계가 맞지 않아 가지고 휴전회담이 결렬됩니다. 휴전회담이 결렬되자 일본이 다시 조선을 침략하게 되는데 그게 정류재란입니다. 1597년에 정류년도에 다시 침략을 한 거예요. 우리가 처음에 임진왜란 때 속수무책으로 일본에게 당했지만은 이제는 우리가 예전 같지가 않아. 그 사이에 3, 4년 동안 휴전회담이 열리는 그 사이에 조선도 이제 군대를 정비를 하는 거지. 관군을 정렬을 하고 해서 일본이 다시 침략을 했을 때 이를 막아내는 거지요. 그래서 일본이 재침을 했을 때는 정류재란이 일어났을 때는 일본이 여기 남해안 쪽에서만 이제 머물게 됩니다. 결국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죽고 하면서 일본이 이제 철수하게 되었고 임진왜란은 끝이 납니다. 7년 전쟁이죠. 7년 전쟁. 우리가 보통 임진왜란이라 했을 때는 정류재란까지 포함을 해서 말을 합니다. 오케이. 자, 이제 뭘 볼 거냐면 이순신을 볼게요. 이순신. 여러분, 우리가 부산이 함락이 되고 한성이 우리 수도가 20여일 만에 함락이 되잖아, 그치? 그런데 우리가 여기 바다 제해권이라 하죠. 제해권은 조선이 장악을 하잖아.
이순신하고 이 조선의 수군은 계속 훈련을 했어요. 계속 훈련을 해요. 그러니까 임진왜란이 일어나기 전부터 이순신과 조선의 수군은 계속 훈련을 하고, 그 다음에 함대도 계속 건조시키고 훈련을 한 거죠. 자, 일본이 조선을 침략을 할 때 세웠던 작전이 뭐냐면 수륙병진 작전을 세우게 됩니다. 수륙병진 작전. 수, 바닷가, 육지 말하는 거지. 바닷가와 육지를 함께 나아간다. 무슨 말이냐면, 자, 이렇게 세 갈래 길로 가잖아, 그치? 그런데 전쟁에 있어서는, 전쟁을 할 때는 이 보급이 굉장히 중요해요. 자, 일본 같은 경우에는 여기 전라도, 호남, 전라도. 호남, 전라도, 여기 우리 얘들아 쌀이 많이 생산되죠. 전라도, 호남 곡창지대를 차지를 해서 그러니까 군수 물자를, 식량을 보급하려고 했던 거지. 그리고 이 바닷길을 통해서 여러 이제 군수 물자를 그러니까 보급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수륙병진 작전이라는 거지. 그러니까는 일본은 여기 이렇게 올라가려고 했다는 거지. 여기를 차지를 하고. 그런데 여기 바닷가 쪽에 여기 우리 조선의 수군이 일본의 수군을 잘 막아낸 거야. 잘 막아낸 거예요. 이순신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그래서 뭐 사천해전, 옥포해전, 그 다음에 뭐 한산도 대첩하면서 일본의 수군을 막아냈고, 그 결과 일본의 수륙병진 작전을 뭐 하게 됐다? 좌절시키게 된 거지. 그치? 자, 이순신이 우리의 이제 서남해안의 제해권을 장악을 하면서 첫 번째입니다. 수륙병진 작전을 좌절시켰다. 자, 제해권 장악, 수륙병진 작전 좌절. 그 다음에 두 번째 어디를 막아냈어? 호남, 전라도 곡창지대를 지켜냄. 수군의 활약으로 우리가 이제 이러한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다는 거. 너무 중요해요. 자, 그리고 왜군이 이렇게 쳐들어오니까는 우리 가족들, 우리 고향을 지키기 위해서 전국 각지에서 의병들이 이제 일어나서 활약을 했다는 겁니다. 임진왜란의 이제 결과인데요. 여러분, 임진왜란은 동아시아 전쟁이야. 국제 전쟁이야. 명나라, 조선, 일본이 모두 참전한 전쟁이잖아요. 그죠? 자, 결과를 보시면 일단은 조선은 당연히 전쟁터가 되었으니까는 국토가 황폐해졌겠지. 무슨 말이야?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땅이 많이 부족해지는 거지. 당연히 인구 줄겠지요. 그죠? 그 다음에 일본 같은 경우에는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죽고 나서 제2인자였던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권력을 장악을 하게 되고,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새로운 정부, 에도 막부라고 하는 새로운 정부를 세우게 됩니다. 막부는 무사 정권을 말합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중국의 상황이 중요합니다. 중국의 상황. 자, 여기 여러분, 여기 이제 명이 있잖아. 자, 여기 만주 지역에 여기 여진족이 살고 있었거든. 그런데 이 여진족이 지금 임진왜란 이후입니다. 임진왜란 이후. 이 여진족이 살고 있었잖아. 근데 이 여진족이 점점 세력을 키우게 됩니다. 그럼 여러 부족으로 나눠져 살고 있었는데 부족을 통합을 하게 되면서 뭘 세우게 되냐면 나라를 세워요. 후금. 우리 고려시대 때 금나라 있었잖아. 여진, 동북구성, 윤관, 그치? 자, 이 금나라를 잇는 후금이라는 나라를 세우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후금이 성장을 하게 됐고 이 명나라와 이 후금이 이제 서로 대립을 하게 되는 거지. 결론적으로 나중에 명나라가 망하거든요. 명나라가 농민의 난으로 이자성의 난이라고 하는 농민의 난이 발발을 해서 명나라가 망해요. 망하고 나서 이 후금이 나중에 또 청이 되거든. 이 청나라가 이제 중국으로 들어가게 되는, 중국 본토를 차지하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는 임진왜란 이후에 중국에서는 뭐가 여진이 성장을 했고 왕조가 바뀌게 된 거지. 임진왜란 이후에 중국은 명에서 청으로 왕조가 바뀌었다는 거지. 이해하시겠어요? 그리고 우리 전쟁 중에 조선의 전궁이었던 경복궁이 불이 타서 없어집니다. 나중에 이 경복궁 언제? 대원군 때. 그치? 고종 대원군 때 경복궁 다시 짓잖아. 왕실의 권위를 높인다 하면서. 그래도 뭐 당백정 발행하고 원납전 징수하고 하잖아요. 그 다음에 토지대장, 그러니까 토지 문서지. 많은 토지 문서가 불이 타게 되고 호적대장도 많이 이제 호적도 많이 불이 탄다, 소실된다, 없어진다. 그래서 내가 우리 집 노비가 내가 이 집 노비라는 거, 그다음에 얘가 우리 집 노비라는 거, 이거를 증명할 수 있는 호적대장이 불이 타버린 거지. 그치?